강진구 기자님 오늘 그 현직 판사 한 분하고도 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린 이제 두 분의 부장 판사분들은 이제 평소에 특히 이제 그 송경근 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법원 내부에 이제 부끄러운 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그 자정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지극히 평범한 판사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법원의 판사들의 평균적인 인식은 어떨까? 이게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부장 판사 한 분한테 제가 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분은 뭐 이렇게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예, 그냥 판사분인데 이 부장 판사 분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번 이 조이대의 이 판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네, 어제 한번.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신문이 그렇죠. 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로 음성을 좀 전환해서 전해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실례인 줄은 알지만은 요즘 워낙 대법원 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아서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 싶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판사 실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 입장에서도 충격적이시군요. 그냥 어쨌든 우리 대법원장님께 좀 서운했다고나 할까요? 아니 왜 우리 조직을 이렇게 정치 소용돌이 한가운데 몰고 가시는지요? 근데 아예 이런 거는 원래 송경근 판사도 내부 법원 게시망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다 그냥 선거 이후로 보통 미루는 게 제일 정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좀 미루어서 이렇게 선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이런 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통상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선고까지 9일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7만 쪽 분량을 그렇게 물론 공부 잘하시는 판사님들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판결문 읽고 자기네들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하셨나 봅니다. 내용은 내용이지만 너무 이제 빨리 절차적으로 정말. 근데 10명의 대법관들 중에 아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뭐 그렇게 의아한 대법관들도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생각하면 절차는 이제 아마 대법원장님이 뭐 하시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내용적인 판단은 그렇게 할 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근데 그 기록들 올라오면 판사들 그냥 다 이 전자 문서로 그냥 전자 스캔된 걸로 보세요. 아니면 뭐 출력해서 보세요. 어떻게? 형사 기록은 일부는 이제 전자화가 많이 돼가지고 전자 기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록이 전자화가 된 기록인지는 전자화로 됐대요. 그렇군요. 전자화됐으면 다 각자 거기 모니터에서 전자로 보겠지요. 그럼 옛날처럼 종이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아마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아마 대법관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고 성실한 분들이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7만 쪽을. 근데 저기 전자 문서로 이렇게 받으면 그게 로그인 기록이 남나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판사님은 실무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로그인 기록이 남겠지요. 우리는 이제 기록이 남나 안 남나 모니터로 이렇게 하면 못 보지만 그 출력을 하고 나면은 몇 날 몇 시에 누가 출력을 했다. 이게 다 프린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요. 해당 기록을 자기가 접근해서 이렇게. 당연히 기록에 남겠지요. 그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곤 부장은 좀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가 보니까 법원행정처 쪽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승태 있을 때는 비서실 부장을 했고. 근데 진짜 이 판사라는 사람들이 저도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놀라는 건데 정말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가. 그래서 또 그 사람이 행정처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진짜 이게 일을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 있어 봐야 아는 거지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했느냐 가지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사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어제 접수가 돼서 15일로 지금 기일을 잡았단 말이에요. 첫 기일을. 네, 근데 이건 좀 일단은 빠르다고도. 일단 통상적인 거 보면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지 않겠어요. 그래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파기환송이 되면 사실은 이제 민사 같은 경우도 빨리 제일 먼저 이렇게 기일 지정을 해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하고 있고 민사 사건도 그렇게 처리를 하긴 하거든요. 배당된 날 당일날 그냥 기일을 지정을 한 거예요. 15일. 모르겠습니다. 저도 파기환송 사건이나 이런 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어쨌든 전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한가요? 예측이 참 어렵네요. 아, 저분도 참 예. 답답해하면서도 네, 뭐 AI로 속 이제 시원한 음성을 얘기를, 이제 네. 전환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뉘앙스가 좀 있었을 텐데. 네, 뭐 전달이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정말 법원에 큰 민폐를 끼쳤다라고 자기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심정을 계속해서 저한테 토로를 했고 왜 이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말 이 판사들을 힘들게 하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었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이재곤 우리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 맞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제 맡는 그 항소심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이력을 가졌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 자기도 가봤지만 이 법원에 뭐 근무하면서 봤지만 이 법원에 참여한 판사들이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갑작스레 돌출 중에 내면 저 사람이 저런 판결? 뭐 이런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그 비상시에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비상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부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봐도 그렇잖아요. 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네. 이런 의외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주변에도. 이번에 그래서 10명의 대법관들 중에 저 사람은 저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저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대법관들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근데 파기환송심 이후에 지금 보름 만에 지금 첫 기일이 잡힌 거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그거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도 파기환송심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왜냐면 너무 오래 끌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서 파기환송심은 좀 이렇게 일찍 처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법원 내부에 있는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원 밖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법원 내부도 굉장히 이번 조의대 때문에 답답하고 참 짜증이 난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법원 내부 게시판에 2명의 판사가 뭐 글을 올리면 나머지 판사들은 뭐 아무 관심이 없나 보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조의대의 이런 이 졸속 이 결정 때문에 굉장히 특히 대선 앞두고 지금 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법원 노조에서도 지금 이게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기사도 지금 조금 전에 뉴스토마토에 나와 있더라고요.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성명을 발표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법원의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의 이제 일반 직원들도 너무 좀 이상하다 이거 재판 거래한 거 아니면 이거 이럴 리가 없다. 너무 이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판사 얘기처럼 이례적인 것은 분명히 자기네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네.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이나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절차적인 평등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법원은 이 점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네. 그러면 법원이 앞으로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지금 사법부를 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또 중견 변호사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항소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항소심 재판부에도 법원행정처 조의대가 어마무시하게 아마 외압을 행사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 외압을 견뎌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예, 그분은 이제 관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결국은 그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 조의대의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그게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그냥 품위 있게 상고 기각, 원심의 판단이 뭐 고칠 게 따로 없다. 이렇게 막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기가 대법원이 그 무리한 졸속적인 결정을 대법원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건데 결국 지금 현재 다시 이제 파기환송 이 재판을 맡는 이 재판부가 과연 중요한 건 이 법관으로서의 이제 이 독립성이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대법원 행정처에서 이 압력이 내려왔을 때 틀림없이 압력이 가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걸 좀 견뎌내고 정말 판사로서의 독립성과 그리고 자존심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뭘 했는지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 판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 걸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얘기하자면 결국 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의대의 거사가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행동 반경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뭐 한 5% 이나에서 좀 떨어지는 것 정도.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로 사실상 조의대의 거사는 거의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판사들한테 딱 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법원 행정처의 외압이 제대로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앞서서 대법원의 졸속 심리를 비판하는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게 결국 이번 대선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후보를 지켜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송희 그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이 했던 말도 바로 그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결집이 더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대법원을 심판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증거나 증인 신청도 다 배척하고 변론 종결하면서 바로 그날 선고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응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의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2,000명이 넘는 분들로 캠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판단에 맡겨도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의대가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강제로 사법살인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쫄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이 계엄 12.3 계엄을 함께 시민들과 막아냈던 우리의 후보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대법원의 이러한 무도한 이 사법 쿠데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